내가 퇴사를 하려고 뭘 준비했을까? 오늘은 제가 퇴사를 하기 위해 3년 동안 준비한 4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퇴사하고 싶으시죠? 그럼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제가 회사를 정확히 만 6년을 다녔으니까 3년이면은 사실 회사 생활의 절반 정도를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 내내 뭐 회사에 소홀했다거나 제 일에 소홀했거나 막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물론 마지막에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좀 막 다니긴 했거든요. 수석님 죄송합니다. 저 막 다녔어요. 여튼 제가 처음에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는 어느 정도 퇴사를 염두에 두고 한 거지만 이게 퇴사에 도움이 되기도 했고, 사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회사라는 조직 외에서도 뭔가 성취감을 얻게 되면서 좀 자신감도 붙으면서 회사 일하는데도 도움이 되긴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그래서 요점은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퇴사를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모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퇴사 준비를 했던 일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회사 다닐 때 이 자본금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입사하고 한 3년 반 정도까지 제가 모은 돈이 4,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작은 금액이냐 하면요, 초봉이 한 4천 정도죠. 저희 사업부가 보너스가 항상 많이 터지는 그런 사업부였어요. 그래서 뭐 연중에 2번 나오거든요. 7월에 한 번 나오고 12월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2번, 그때 한 200만 원씩 받고, 그리고 연말에 이제 1월 10일 날 아마 PS, 어머 나 벌써 기억이 안 나. 2월인가? 한 대충 1년에 1,500씩은 보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을 받으면 사실 4,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금 뗀 후에 제가 받는 금액이 그거예요. 그럼 연봉 다 쓰고 초반에 주는 찌질찌질한 그런 보너스 다 쓰고 막 복지 혜택 이런 거 다 쓰고 그런 거 하고 보너스만 모아도 사실 4,500은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못 모았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퇴사할 때 얼마를 모았을까요? 이거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개념 없이 돈을 쓰고 있던 사람인데, 제가 퇴사 준비를 하게 된 게, 어떤 사람들은 막 뒤돌아볼 데 없고 진짜 막 끝까지 간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해야 막 앞을 보고 막 가는데, 저는 뒤에 돌아볼 게 없으면 뭐 돈이라던가 뭐 그런 안정적인 뭔가가 없으면은 저는 판단을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앞을 못 봐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퇴사 준비 1번 재테크입니다. 저는 회사를 처음에 다닐 때 재테크 같은 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일단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재테크가 부동산이었어요. 처음 시작한 게 부동산이라는 게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튼 안정적인 자산에 좀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집은 못 팔면 제가 가서 살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한 게 3개월 동안 책을 15권을 읽었습니다. 뭐 똑같은 부동산 책 15권 읽어서 뭐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다른 책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파트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경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땅 사는 사람 막 이런. 근데 뭐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책을 쓰죠.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남들의 이런 방식보다는 이게 더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주로 이 얘기만 하고 또 중간중간에 드러나게 해서 까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돌려까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방식은 내 방식보다 안 좋아,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사람마다 뭐 마음가짐도 그렇잖아요. 쫄보가 있을 거고 막
굉장히 무대뽀 정신으로 막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자본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많은 자본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답이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많이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투자를 찾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은 진짜 무식하게 15권 읽었어요. 그냥 큰 흐름, 이 사람이 이렇게 재테크를 했구나라는 흐름을 알아챌 정도로만 집중해서 읽었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뭐 세금이라던가 이런 거나 뭐 하는 뭐 법 관련된 건데 이런 거는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할 때 그때 맞는 거를 책이든, 요새 뭐 구글링 해도 되고 네이버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은 가서 물어봐도 돼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책을 읽고 끝이 아니죠. 책을 읽었다고 제 지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쌓였다고 그게 돈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직접 퇴근하고 부동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동산 가면은 뭐 그냥 뭐 아파트 계약하면은 뭐 복비 받고 막 이런 거 하시려고 하지, 저한테 뭐를 정보를 주거나 이러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니까 이제 아산 쪽에 이제 옛날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아, 나는 아파트를 사서 지금 월세를 주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 근처에 있는 뭐 삼성 회사를 다닌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돈이 없는 것 같은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잖아요. 돈이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 해야 자기도 계약을 하고 돈을 버니까. 그리고 천안 쪽에 되게 노후된 빌라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쪽에 가서는, 아, 나는 빌라를 사서 좀 금매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사고 싶다. 그래서 사서 뭐 인테리어를 해서 팔아보고 싶다. 나는 지금 서울에서 그런 걸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아는 것처럼. 근데 처음에야 가면은 말했으면은 티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티가 났을 것 같고, 뭐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들이 눈에 조금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직접 제 자본금을 투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노력은 다 한 것 같아요.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뭐 다 했지 뭐.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제로 투자를 해봐야죠. 투자를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저는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해봤습니다. 되게 운이 좋게도 이제 금매가 나왔던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 물건도 또 스토리가 엄청 웃긴데, 그게 어떻게 샀냐면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지만 좋은 얘기인 게, 그 빌라가 앞동에 있는 같은 층에 같은 사이즈의 거보다 제가 알기로 한 1,500에서 2,000만 원이 싸게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얘기했죠. 나 지금 퇴근하고 바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반차 썼나? 그러고 그 물건이 부천에 있었거든요. 부천까지 갔어요. 제가 아산에서 부천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일단 회사에서 천안 아산역까지 그래서 일단 그거를 첫 시작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부동산 투자를 꼭 큰 돈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큰 돈이죠. 2,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대기업 몇 년 다녔으면은 그래도 몇 천만 원은 수준에 있으니까 그걸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해보고 나면은 이제 막 더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안 보이던 게 또 보입니다. 이걸 할 때 또 그러니까 편법이긴 한데, 그걸 하면서 또 알게 된 게 있어요. 막 모르던 용어 들리게 되니까 또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니까 또 물어보게 되고, 물어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돈 버는 게 있네 하고 또 다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투자는 계속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그래서 퇴사를 하기 전까지 저는 만들려고 했던 게 사실은 월세였거든요. 월세를 꼭 만들고 오자였어요. 그래서 뭐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집 하나는 월세를 주고 온 상태고요. 사실 이거 마지막에 얘기할까 했는데 끝까지 영상 잘 안 볼 것 같아서 사람들이. 여튼 제일 중요한 제가 했던 준비는 부동산이었습니다. 1번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벌써 10분이 됐어요. 시간이 벌써
하나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냥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 너무 길면은 안 보잖아요, 끝까지.